보도 전문 채널 YTN 지분 인수에 나섰다 실패한 통일교 측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지속적인 언론 장악 시도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12월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다양한 사업 추진건을 논의했습니다. 뉴욕 권사합창단이 20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전곡을 한인 성도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23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해낸 성명에서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 인수전에 통일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사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국 함께 참여한 다른 기업이 최종 낙찰을 받으며 일단락됐지만 준 공영방송급에 해당하는 채널을 인수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교계 입장에선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시도는 계속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기관이 소유한 보도 전문 채널 YTN 지분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통일교. 통일교 측 법인은 인수 가격 1,2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YTN 지분은 3,199억 원을 제시한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YTN 구성원들은 자금력이 막대한 통일교 측이 이번 입찰에서 낙찰 불가능한 적은 액수를 써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수 의지는 강했던 것 같아요. 5천억 원을 준비했다는 또 그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아예 낙찰을 못 받는 가격을 써낸 거예요. 지금 주가로만 쳐도 1,200억 원은 얼추 넘으니까요. 지난 20일 마감된 YTN 공기업 지분 매각에 한세그룹과 유진그룹, 글로벌 피스재단의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글로벌 피스재단의 문현진 이사장은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 교주의 셋째 아들로 YTN 인수전에 참여하기 위해 특수목적 법인인 글로벌 피스재단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를 설립했습니다. 용산이나 이런 데서는 통일교 YTN을 인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어요. 거의 공공연하게 통일교가 인수하면 너희들은 최대 주주 적격 심사 통과 안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의 영향력 집중을 방지하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통일교가 유력 방송매체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새 법인을 만들어 입찰 참가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인이 글로벌 피스재단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이단 전문가는 문현진 씨도 문선명 교주의 교리를 이루려는 거대한 통일교 그룹의 한 분파라며 이미 세계일보와 UPI 등 언론을 소유한 통일교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 왕국을 한국 땅에 세운다는 게 주된 목적이죠. 다들 통일교의 후계자를 노리고 있는 잠재적인 통일교 리더들이다. 외적으로는 종교와 무관하다고 얘기하겠지만 통일교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고 또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졌은 건 자명하거든요. 탁 교수는 통일교의 방송 장악 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 종교의 주력 분야인 언론과 교육, 정치 장악 시도에 더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1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상임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새 임원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주요 안건들을 보고했는데요. 한교총은 내년과 내후년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기총회를 한 달여 앞둔 24일 상임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원 교단들의 정기총회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엔 일부 신임 교단장들이 참석해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 회기 주요 안건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한교총은 먼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큰 변혁을 일으킨 기독교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영훈 대표 회장은 한국교회가 존경받는 위치에서 비판을 받는 위치로 변화된 건 끝없는 분열과 갈등, 사회적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140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40년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풍요로움 속에서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한국에서 존경받는 위치에서 비판받는 위치로 바뀌어진 이것은 우리에게 통일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교총은 또 국고 지원 사업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하에 별도 사업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인 가칭 한교총 문화사업단입니다. 기존 종교법인으로서 한교총이 수행하던 업무 중 국고 지원 사업 업무를 분리해 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고 지원받은 전액을 관리하는 그 법인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 내용을 와서 그 모든 법인에 쓰여진 내용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한교총은 오는 12월 7일 제7회 정기총회 개최를 확정지으며 임원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 조직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까지 울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한교총이 주관한 사랑의 집 짓기 활동 기록이 백서로 제작되며 다가오는 총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최초의 인류가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이 곡은 연주에만 장장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 작품인데요. 뉴욕 권사합창단이 정기 연주회에서 이 천지창조를 연주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권사선교합창단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22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찬조 출연 없이 80여 명의 단원이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공연했습니다. 권사합창단은 2001년 창단돼 22주년을 맞이했으며 60대에서 80대 단원 9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연주회에는 80여 명이 무대에서 총 34곡으로 구성된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1부에서 3부 곡들 중 합창 7곡과 독창 및 중창 9곡을 편곡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뉴욕 권사선교합창단 부지휘자 이가영 작곡가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원래 혼성 4부로 돼 있지만 한국과 한인사회 최초로 여성 4부로 편곡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지창조 전체 34곡 중 단원들이 선보이는 16곡 외 나머지 곡 내용들은 관객들의 이해를 위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감동이 더해졌습니다. 이윤숙 단장은 80명의 단원들이 찬조 출연 없이 무대를 꾸며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이번 공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서로 의지하며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팬데믹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제대로 연주의 준비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천지창조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지창조는 하이든이 핸델의 추모 음악회에서 메시아를 듣고 깊은 영감을 얻고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오라토리오입니다. 뉴욕 권사선교합창단은 정기 연주회를 통해 거둔 수익금을 매년 불우 이웃 돕기와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권사합창단은 찬양의 힘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권사님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파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열정으로 천지창조 공연을 해냈습니다. 권사님들의 구슬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3일 한국교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23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교총 기후환경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회원교단 목회자들과 기후환경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발제와 논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연구 논문 집필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장윤재 교수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유미호 센터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에 관한 신학적 입장, 교회들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 등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앞서 지난 3월부터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을 전개하며 관련 연구를 비롯해 캠페인 영상과 캠페인송, 탄소 중립 실천 매뉴얼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해 벼랑 끝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회귀해야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24일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2의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중세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으며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본질을 찾아 한국교회에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장신대학교가 24일 부산장신대학교 대강당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장신대학교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70주년 기념식에는 역사 기념비 제막식과 타임캡슐 경과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23일 사랑의 교회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부흥의 첫걸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주제로 7천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한교섬은 첫날 목회자를 위한 맞춤형 메시지뿐 아니라 코리안 크리스천 필하모닉의 특별 공연으로 은혜를 더했습니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순장반, 온전론 등 6가지 특강 등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비결을 제시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주님밖에 없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영적 비대칭 전략의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사랑의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한국교회 회복을 돕고 목회 돌파구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군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습니다.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에게 북한 주민 4명은 귀순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이 조사 중이어서 귀순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동해를 통한 목선 귀순은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2명 이후 4년 만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연예계 마약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24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투약 의혹으로 이 씨 외에 30대 작곡가, 재벌가 3세, 가수지망생 등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 중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24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경 반입 단계에서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마약 중량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29%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기내 수화물 일제검사 확대와 더불어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선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봤습니다.
2020년 632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2040년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 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며 출산율 하락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3년 만에 감소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2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32.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 6천 원으로 6년째 증가해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안에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작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23일 고령의 이스라엘 여성 인질 2명을 추가 석방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석방된 누리트 쿠퍼와 요체베드 리프시츠는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 주민들로 두 사람 모두 고령이라 건강상의 이유도 석방에 고려했다고 하마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우리는 점령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그들을 석방하기로 했다며 석방하는 동안 공습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지난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데 이어 사흘 만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열차가 충돌하며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EFE, AFP 통신 등 현지 매체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벌어졌으며 바이라브시 열차역에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화물 열차가 정차 중인 여객열차를 들이받으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열차 객차 2대가 탈선에 뒤집혔으며 고위공무원 사디쿠르 라흐만은 최소 17구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선한 두 객차에 200명 이상이 탄 것 같다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부상당했고 현재로선 정확한 부상자 수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10년 만기 기준 연 5% 선을 재돌파했던 미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 19일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5% 선을 찍고 4.9%대로 다시 내려온 뒤 5% 재돌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 충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 등 미국의 경기 하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채 가격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지난 7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띠고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자 급등세를 탔습니다. 한편 10년물 국채 금리는 회사채 발행 기업의 조달 금리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금리 등을 산정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기업의 조달 금리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튀르키예가 현지 시간 23일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동의를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튀르키예의 나토 가입 신청은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지 17개월 만으로 스웨덴은 그동안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 가입이 지연됐습니다.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 노동자당 등 반튀르키예 무장단체에 강경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을 미뤄왔습니다. 스웨덴은 튀르키예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를 지원하지 않고 튀르키예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기로 약속하며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마지막 비중국가로 남은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지난달 의회 개회 연설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는 비준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고 일교차는 10도에서 15도 안팎 크게 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히려 오르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3도, 제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군 경계 실패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주민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지만 군은 민간 선박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안보 위기가 재현되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느슨해진 경계작전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군 당국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